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성공투자의 안전길잡이 이성대입니다. 자, 오늘 지수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서 1900선을 이제 돌파를 해서 많이 기분이 좋으신 투자자분들도 계실 거고요. 반대로 또 이제 주식을 안 갖고 있어서 상당히 좀 고민이 되는 그런 투자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저랑 같이 함께 하시면서 시장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오늘부터 이제 새롭게 준비한 내용, 한밤의 멘토, 새롭게 준비한 2탄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잘 준비를 했으니까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지난주까지는 제가 이제 김수용 씨하고 같이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요. 오늘 새롭게 우리 앵커분을 새롭게 이제 모셨습니다. 우리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혜선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즐거운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멘트가 참 좋습니다. 예. 어저께 오늘 새벽에 혹시 축구 보셨나요? 저 정말 보고 싶었는데요. 네. 예, 오늘 방송 준비를 위해서 제가 네. 아름다운 잠을 청하느냐고 예. 네, 아쉽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끝까지 보고 이제 잠들었는데 아쉽지만은 뭐 이제 열심히 한 우리 선수들한테 진짜로 응원의 박수를 한번 좀 네. 보내드리고 싶더라고요. 너무 이제 그동안 여기까지 달려온 게 이제 너무 힘들어하다 보니까 네. 많이 힘을 못 내서 그 네, 부분도 체력도 좀 많이 그러니까요. 좀 안타까웠던 것 빠지니까요. 같고 뭐 일본전도 있으니까 거기서 꼭 좋은 승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더 자세한 얘기는요,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고요. 한밤의 멘토와 도와줘 리츠맵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리츠맵 사이트에서 이성대 전문가님의 투자클럽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참여하면 되나요? 네. 제 투자 클럽에 오시면 TV 한밤의 멘토에서 이제 시청자 게시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사연이라든가 상담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올려주시면 제 방송을 통해서 이 시간에서 이제 직접 보면서 제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외에도 전화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 거 다들 아시죠? 아래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는요, 02-3153-2631 하나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자세한 강의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먼저 이성대 전문가님의 프로필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추세 시작점만 공략한다. 성장주, 실적주 중심의 중소형주 모멘텀 매매. 분산 투자로 위험도 최소화한다. 성공 투자의 안전 길잡이. 이성대 전문가의 멘토링 지금 공개됩니다. 네, 그러면 한밤의 멘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19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 외국인들이 상당히 좀 매도를 많이 해서 그리고 이제 유럽발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억눌려 있던 시장이 외국인들 매수에 의해서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는데 네. 혜선 씨 오늘 시장 어떠셨나요? 오늘 거의 한 달 반 만에 1900선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 외국인도 최근 10일 거래일 하루만 빼고 매도를 했는데 오늘은 맞습니다. 예. 7천억 원 넘게 네네. 매수 물량을 매수를 유입했거든요. 했죠. 네, 예, 매수를 맞습니다. 했죠. 그런데 막판에 이 기관이 네. 매수폭을 좀 줄이고 또 개인도 맞습니다. 8천억 원 넘게 또 현금화를 해서 네. 내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좀 변동성 장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네. 예, 우리가 주식 투자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게 이렇게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시장이 완전히 유럽발 문제, 그리고 미국 이제 경제 지표 별로 안 좋게 나오는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좀 안 좋게 봤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이제 좋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올라가기 시작을 하니까 단숨에 올라가는 상황.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이렇게 마음을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빨리빨리 이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대응 능력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우리가 만약에 이제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도 좋은 내용이 나오게 되면은 좀 바로바로 바꿔서 투자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심리적으로 그런 게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도 좀 잘 참고를 해서 지금 시장 변화가 상당히 많은데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국내 시장 한번 점검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까 제가 일부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 현물 죄송합니다. 외국인들 현물 주식이죠. 주식하고 선물을 동시에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00포인트를 이제 돌파를 했는데요. 1900포인트.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아까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이 지수가 1800포인트 이하에서도 매도를 계속 했었어요. 계속 팔았는데, 즉 팔았다는 거는 장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던 거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7천억 넘게 1900포인트 이상에서 매수를 했다. 즉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글로벌 시장은 계속 올라가는데 우리 시장만 계속 눌려 있으니까 상당히 좀 억울하다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 외국인들이 팔면서 우리 시장만 눌러놨었는데 요번에 이제 외국인들이 입장을 바꿔가지고 매수를 해서 들어오기 시작을 하니까 글로벌 시장은 대비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우리 시장이 좀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매물대인 1900포인트까지도 쉽게 올라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즉 1900포인트에서 외국인들이 사자가 들어온 거는 지난번 이 모습에 비해서 분명히 입장 변화가 나오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9일 동안 최근에 이제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사고 있는 거죠. 즉 주식을 2조 7,351억 원을 샀고요. 9일 동안. 그리고 선물을 26,992개를 매수를 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최근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시장에서 우리 시장을 누르는 거는 외국인들의 이 선물 매도였습니다. 선물을 외국인들이 한 26,000개 이상 매도를 하면서 상당히 지금 짓눌러 놓고 있는 상황이 거의 한 달 넘게 지속이 됐었죠. 근데 한 9일 만에 외국인들이 팔았던 거를 다 사놓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그러면 외국인들이 기존에 팔았던 거를 다 손실을 보고 다 사놓은 거냐?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아주 많았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과거에도 외국인들이 이렇게 선물 매도를 많이 했다가 그거를 다시 다 사놓은 적이 있습니다. 즉 2만 개 이상 매도를 했다가 다시 사놓은 적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사놓고 여기서 플러스 2만 개까지도 이렇게 된 적도 있었습니다. 즉 외국인들이 아래쪽 방향을 보고 대응을 하다가 입장이 바뀌니까 내용이 바뀌니까 위로 올려 사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이 2조 7천억을 매수를 했는데요. 삼성전자가 분기당 이익이 6조 가까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최근에 2조 이렇게 하면 별로 큰 금액처럼 보이진 않는데 2조 하면 정말 큰 금액이죠. 그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네. 근데 2조 7천억. 근데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해서는 외국인들이 11조를 샀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1800포인트에서부터 2050포인트까지 250포인트가 올랐었는데 네. 지금은 아직 2조 7천억 정도 샀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만약에 1월 달처럼 산다 그러면 아직도 많이 살 수 있는 물량이 많이 남았다는 거죠. 오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기관들이 오늘 매수 감소한 거, 네. 이 부분이 약간 특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이제 기관들은 이제 지수 방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수가 1800포인트 이하에서는 1800포인트 이하까지 외국인들이 막 이렇게 매도를 한 반면에 기관들은 그때부터 해가지고 계속 매수를 해줬거든요. 1800포인트 밀리면 매수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시장을 받쳐줬었는데 네. 전일 같은 경우에도 기관들이 좀 사면서 전체적인 시장을 좀 방어해주는 역할, 그저께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오늘은 장중에 외국인들이 한 1800억 이상 사다가 1000억 이하로 딱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기관들이 좀 차익 매물이 나왔다는 점. 오늘 시장이 아까 30포인트 넘게 올랐다가 상승폭이 줄어든 이유는 요 기관 때문에 이렇다고 우리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그겁니다. 뭐냐면은 1월 달에 제가 아까 11조를 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2조 7천억이니까 기관들이 이때도 1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이 11조를 사 들어가기 시작을 할 때
초기 단계에는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사고 같이 샀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지수가 올라가니까 그때 당시 1950포인트 이상 올라가니까 기관은 바닥권에서 주식 산 거를 오히려 팔았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계속 올려 사면서 2050포인트까지 올라왔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개인들은 2000포인트 가까이 올라와서야 그때부터 이제 막 추격 매수해서 사다가 꼭대기에서 다 물리고 손실 보고 막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네. 지금 올해 1월 달까지랑 아주 유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관들이 매도를 했지만 아주 부정적인 거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즉 기관들이 매도를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좀 더 살 수 있으니까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점검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상승 종목 수가 이제 확대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일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그전에는 지수가 막 이렇게 우리 이제 상장 주식수가 이제 한 2,000개 정도 됩니다. 2,000개 정도 되는데 올라가는 종목 있고 내려가는 종목 있고 하루에도 이렇게 하는데 올라가는 종목 수가 많을 때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아서 지수가 올라가는 날, 네. 그리고 내려가는 종목이 많을 때는 그 지수가 안 좋아서 내려가는 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네. 최근 장의 특징은 뭐냐면은 장이 안 좋았을 때 특징은 지수는 올라가는데 상승 종목 수가 몇 개 안 돼요. 그리고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은 거예요. 즉 지수만 올라갔지 내 종목은 안 올라가고 되게 기분 나쁜 그런 상승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지수도 올라가고 내 종목도 올라가고 뭐 밀렸던 종목들도 그 다음날 또 올라가고 네. 지금 분위기가 상승장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즉 상승 종목 수가 확대된다는 거는 시장 분위기가 그만큼 좋아진다는 얘기인데요. 뭐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시장 상황이 분명히 안 좋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바뀌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나오면서 그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요 부분이죠. 그죠? 네. 연속성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주식이 올라갈 때 연속으로 올라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관 1800선이 이렇게 있으면 밀릴 때마다 기관들이 사서 올려놓고 이랬거든요. 근데 기관들은 위에까지 1900까지 올려 사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이 올라오다가 또 밀리고 하니까 박스권 장세? 그렇죠. 네. 맞습니다. 박스권 장세입니다. 박스권 장세가 되면서 성질이 나빠지는 네. 성격 나빠지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외국인들이 사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즉 제가 2주 전에 그때 말씀드렸을 때 외국인에 의해서 상승이 나와야지 연속성이 있다. 즉 지금처럼 1800선에서 1900까지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외국인들 현물 매수, 그렇죠? 선물 매수가 나와야지 연속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연속성이 7월 27일 날부터 나왔어요. 네. 외국인들이 처음 산 날이 7월 27일입니다. 그날 한번 차트를 잠깐 볼까요? 자, 7월 27일이 한 5천억 가까이. 예, 맞습니다. 맞네요. 5천억 가까이 샀던 네. 그날입니다. 지금 보시면 7월 27일이 요 날입니다. 요 날. 즉 이때까지는 밀리면 기관들이 좀 올려 사죠 좀 올라왔다가 네. 밀리면 또 올라왔다가 밀리면 딱 올라왔다가 이날까지도 연기금에서 사주면서 주식이 올라왔었는데 본격적인 상승은 여기부터 나왔던 거죠.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투자 전략을 바꿔야 되는 날은 분명히 이날 정도는 됐어야 됩니다. 이때까지 좀 안 좋게 보더라도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3천억 이상 매수한 날이 이날이었기 때문에 이날부터 해서 이렇게 올라왔다. 즉 외국인들이 사니까 그래도 연속성이 있다. 종목을 추천해도 최근에는 제대로 가지도 않다가 네. 이제 제대로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네. 네. 앞서서 제가 네. 강의 네. 시작하기 전에 네. 이 외국인이 10일 중에 네. 하루 빼고 매도했다. 그 부분은 네. 개인과 제가 혼동을 해서요. 그 부분 예. 정정하도록 하고요. 네. 그러면 현재 지금 외국인이 매수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국내 증시가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한 건지 네. 궁금한데요.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딱 그겁니다. 네.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느냐 마느냐. 지금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뭐냐면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사면은 추가적으로 더 연속성이 있다. 올라간다고 보고 지금 대응하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요. 네. 오늘 이제 단기적으로 지수가 좀 올라왔다가 네. 좀 밀리면서 기관 매물에 의해서 밀리면서 이제 조정받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차트상으로 우리가 추세가 전환이 되는 걸 간단하게 잠깐 설명을 드려보겠는데요. 이전 방송에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가운데 있는 이 까만색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통 이제 추세의 이제 방향이 이렇게 정해집니다. 보통 보면은 이 까만색 이평선 위에 있을 때는 우리가 상승 추세라고 그러고요. 네. 여기서 그리고 이제 요 밑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할 때는 하락 추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까만색 이평선 중심으로 위아래로 번갈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는 우리가 박스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시 이제 까만색 이평선 위로 올라탈 때는 이제 우리가 상승 추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상승 구간이 여기서 보시면 이때부터 1월 달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던 요 구간이 이제 상승 구간이었고요. 그리고 다시 요번에 이제 위로 돌파를 하면서 상승 구간으로 일단 접어들고 있습니다. 즉 지금 하락 추세에서는 조금만 올라와도 또 밀리고 조금만 올라도 또 밀리고 이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장이 안 좋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 상승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가 멈추지 않는 이상은 밀리면 또 올라가고 밀리면 또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즉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 외국인들이 살 경우에는 분명히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 보시면 올해 3월 달에 이 부분이 지금 한 2050포인트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여기가 빠졌던 이유가 이제 그리스 문제. 그리스에서 이제 문제가 연립정부 구성 실패를 하면서 여기서부터 확 급락을 했거든요. 네. 우리나라 문제도 아닌데 밀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여기까지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근데 한 가지 특이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 말고 우리나라 때문에 이제 영향을 받는 그 유럽 증시, 네. 우리나라 때문에 영향받는 유럽 증시가 아니라 이제 그 유럽 문제 때문에 오히려 더 영향을 받는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이거는 프랑스 증시인데요. 네. 똑같은 기간인데 네. 보시면 똑같이 이제 문제가 생겨서 같이 이렇게 빠졌는데 여기는 벌써 이만큼까지 올라왔어요. 거의 다 거의 꼭대기까지. 회복을 하고 있네요. 그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만큼에 있어요. 억울한 거죠. 그죠? 한발 늦은 감이 그죠? 있는 거죠. 네. 늦은 감이 분명히 있고 대신에 이런 거를 우리가 저평가됐다고 그러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얘네들이 올라왔으면 우리도 당연히 이제 쫓아 올라올 거거든요. 그러면 요 정도 공간이 남아 있으니까 우리도 지수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충분히 있다. 예, 외국인들이 사는 이유는 요 부분 때문에 우리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사들어오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전체적으로는 상황이 뭐 급변하는 상황이지만 아주 뭐 악재만 나오지 않으면 이런 이제 긍정적인 상황이 계속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글로벌 시장을 다시 한번 점검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우리가 글로벌 시장이라고 하면은 미국 그리고 유럽, 뭐 중국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상승 추세가 지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승 추세라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기적인 이평선 이렇게 봤을 때 아래쪽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되다가 위쪽으로. 위에서 그죠? 요 과정이 이제 있는 게 이 유럽 증시라든가 다우 지수라든가 네. 글로벌 시장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중국 시장은 아직까지 요 정도에서 이제 올라타지 못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글로벌 시장이 상승 추세 이걸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시장이 만약에 밀리려면 이쪽도 같이 밀려야지 우리도 같이 꺾이거든요. 즉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이 중심선을 깨고 내려왔을 경우에는 우리 시장도 조정받을 수 있겠구나 네. 생각을 하고 우리도 좀 주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 좀 팔았다가 다시 사거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계속 지속이 된다는 거는 우리도 굳이 종목을 사서 좀 남았지만 팔 필요는 없다. 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믿고 기다려 봐야 된다는 맞습니다. 네, 예. 말씀이시죠? 그리고
내용보다는 제가 결과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유럽 그 위기에 관련된 해법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계속 이제 나오고는 있는데 실제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를 않았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반응, 즉, 뭐,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는데, 이제 반응은 좋으니까 그에 따라서 우리가 매매를 하는 거죠. 제가 어저께, 이제 회원분들하고 이제 몇 분 통화를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지수 상황이 최근 1800포인트에서부터 1900까지 너무 많이 올라서 네. 부담스러워서 주식을 못 사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샀어야 되는데 못 사고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사다가 혹시 밀리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유가 뭐냐면 유럽에서 이제 이 유럽 위기에 관련된 해법이 아직 제대로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다는 거죠. 네. 그 회원분도 상당히 이제 연구도 많이 하시고 시험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러신 분이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신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위기에 대한 해법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수는 벌써 이만큼 올라가 있을 겁니다. 네. 항상 주식은 기대감 때문에 먼저 올라가고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빠져요. 네. 선 반영된 후에.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불안해서 주식은 못 사는데 그 해법이 나올 때까지 구체적인 해법을 확인하고 사겠다 이렇게 하면은 나는 벌써 지금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에 사야 되기 때문에 이미 늦은 안 된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외국인 동향이 중요한 겁니다. 왜? 네. 외국인들은 우리보다 정보가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죠? 뭐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다 보고 정보가 빠른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왜 오늘 7,000원 가까이 매수를 하겠어요? 뭔가 있으니까 사는 거죠. 그죠? 네. 기대감이 나올 거라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국인 동향이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이 팔기 전까지는 시장은 쉽게 밀리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네. 지금 우리가 그 주식 이거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수가 이렇게 밀렸다가 바닥권에 이렇게 있다가 여기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 구간이 보통 이제 뭐 한 달 반 정도 하고 또 쉬었다가 또 올라가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초기 단계 만약에 놓쳐서 뭐 한 이 정도를 그냥 까먹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도 자동적으로 까먹게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때 가격을 보다가 뭐 예를 들어 10,000원의 가격을 보다가 네. 한 12,000원 올라와 있으면은 부담스러워서 손이 안 나가는 거죠. 네. 그죠? 맞아요. 근데 좀 지나고 나면 14,000원 가 있어요. 그러면은 12,000원에 사둘 거. 그렇죠. 더 여기서도 이제 남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었었는데 지금 밑에서 못 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렇게 이제 가지고 고민을 하시는 투자자분들께 어떻게 보면 제가 해법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자, 제가 1월 상승장을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1월 달에 제가 아까 전에 외국인들이 11조 샀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죠? 이 11조를 사면서 지수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제 나중에 빠졌는데 여기서부터 요 구간까지 11조 정도를 샀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 지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올 때 이때 올라갈 때 올라간 종목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때까지도 안 움직이다가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움직인 종목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지수가 다 올라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때까지도 안 움직이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움직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즉 1차 상승, 2차 상승, 3차 상승이죠. 내가 만약에 요번에 그 지수 올라올 때 이걸 놓쳤다. 그렇다고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런 과정으로 1월 달에도 올라왔다는 거죠. 그럼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돼서 올라가는 과정인데 이제 1차 상승 나오는 건데 지금 1차 상승 나오고 나서 분명히 좀 숨고르게 나오다가 또 2차 상승 나오게 되면 또 새로운 종목들, 안 움직였던 종목들이 움직일 거라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기회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놓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수만 보고 벌써 여기서 보다가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은 우리가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즉 지수가
1차 상승, 2차 상승, 3차 상승까지 있다. 종목들이 이제 그렇게 움직이니까 그걸 잘 보셔야 되고요. 네. 대신에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 외국인들 동향을 보시면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제가 1월 달처럼 꼭 된다고, 1월 달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지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즉, 갑자기 뭐 유럽에서 무슨 안 좋은 내용이 나온다든가 해서 외국인들이 갑자기 또 매도로 바뀌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밀릴 수도 있습니다. 네. 또 이때 쫓아갔다가 물렸을 수도 있어요. 시장 상황은 아주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믿을 수 있는 거는 외국인들 동향이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 동향을 잘 보고 시장을 대응하자. 이 네.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외국인들이 사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 관점을 유지를 하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이제 매주 수요일 날 나올 때는 이제 항상 시황 관련해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네. 먼저 설명을 드리고 네. 투자자분들이 이제 좀 도움이 되실 수 있게 정리를 잘 해드리니까요. 네. 이 부분은 그 혹시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빼놓지 말고 이 부분을 꼭 들으셔가지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성대 전문가님의 국내 증시의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아직 상승 여력이 충분하니까요. 외국인의 투자 동향을 관찰한 후에 네, 매수 기조에 들어가시길 바란다는 그런 맞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전문가님의 한밤의 멘토 강의를 들어볼 텐데요. 제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요. 지난주에 1차 커리큘럼이 끝난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예. 오늘부터는 새로운 강의가 시작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새롭게 강의를 준비를 해서 네.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1차 강의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그 뭐 초보 투자자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전업 투자자분들 네. 그리고 이제 손실이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제 좀 이 상황에서 잘 벗어나서 이거를 잘 이제 우리가 투자를 잘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5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요번에는 이제 제가 2번째 강의로 해서 투자의 기준을 세우다 요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가지고 네. 예, 9월 26일까지 방송을 할 거고요. 네. 중간에 다음 주는 이제 8월 15일 쉬는 날이라서 그러니까요. 예, 안타까우실 거예요, 아마. 한 예. 주를 놓치게 생겼네요. 네, 그래도 이제 그 다음 주 준비를 해서 네. 올 테니까요. 9월 26일까지 이어지니까 네. 잘 이제 보고 우리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먼저 이제 투자의 기준을 세우다. 제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투자의 기준이 뭔지, 그리고 왜 투자 기준을 세워야 되는지 뭐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자세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해 주시죠. 예, 투자의 기준을 세우다. 자, 먼저 투자의 기준이란 우리가 투자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투자의 기준? 투자의 기준이요?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투자자들의 심리도 중요하고 네네. 또 시장의 상승 모멘텀이 있는지 네네. 맞습니다. 또 그런 예. 것도 확인해 봐야 되고. 맞습니다. 네. 아유, 정확합니다. 예. 네. 그 내용도 일단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우리가 먼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좀 잘 알고 그 다음에 준비를 해야지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분명히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투자의 기준이란 제가 한마디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존 능력이에요. 즉 이제 주식 시장에서 생존하는 방법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주식 투자가 단지 이제 처음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면 그냥 단지 뭐 이제 사가지고 10% 먹고 팔고 20% 먹고 팔고 이게 이제 주식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주식 투자는 그게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싸움의 장 이게 전부 다 돈 갖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싸우려고 그렇죠. 남의 돈 뺏으려고 네. 거기에는 이제 기관들도 있고 외국인들도 있고 개인들도 있고 작전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하는 사람들도 있고 무지 많단 말이에요. 이 중에서 내가 돈을 뺏어오는 거니까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살아남는 게 투자의 기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네요. 제가 이거 우리 여기 어떤 화면을 그림인가요?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 이연걸 씨죠. 네. 예. 무림에서 이제 다른 그
나쁜 적들하고 지금 싸우는 그런 장면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은 이 무림이랑 똑같은 겁니다. 네. 실제로 상대편이 나쁜 적은 아니죠. 그렇죠. 그죠? 나쁜 적은 아니죠. 페어한 이런 게임이지만, 페어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긴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배우가 여기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은 분명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공일 겁니다. 네. 그죠? 자기가 싸움을 잘 하려면 무공을 잘 익혀야지 여기서 살아남겠죠. 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돈은 있는데, 즉, 이렇게 여기서 칼을 이렇게 들고 있다. 네. 칼은 있는데, 즉, 내가 투자할 돈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휘둘러야 될지. 네. 주식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사고, 어떤 종목을 팔고, 그냥 사고 팔고가 아니라 어떤 타이밍에 사고, 어떤 타이밍에 팔고, 어떤 종목을 고르고, 이거를 내가 기준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네. 주식시장도 똑같은 겁니다. 이 무림에서 살아남으려면 칼을 잘 휘둘러야 되듯이 주식시장에서도 내가 돈을 잘 활용을 해서 포트 구성을 하고 해야지 돈을 벌 수가 있고 생존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거 똑같은 겁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 투자자분들은 그냥 단지 주식 투자는 그냥 사고 파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남들보다 훨씬 더 잘 사고 팔 수 있어야 되고 싸게 살 수 있어야 되고 비싸게 살 수 있어야 되고 이거에 대한 능력이 주식 투자의 기준입니다. 네. 이거를 세워놓고 투자를 해야지 이런 것도 없이 칼만 가지고 휘둘르지도 못하는데 가가지고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죠? 무작정 휘두르면. 맞습니다. 상대편이 잘 휘두르는 사람이 막대기 갖고 와도 막대기한테 질 수도 있어요. 네. 그죠? 맞습니다. 자, 이거 어저께 체조 금메달 딴 거 혹시 보셨나요? 네. 양학선 선수? 네, 봤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죠? 네, 아주 깔끔한. 예. 네. 착지. 네, 아주 깔끔한 착지와. 뭐 갑자기 저도 딱 착지하는 순간 갑자기 일어나서 막 박수를 치는 막 그런 네. 이제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됐는데 상당히 이제 좀 축하드리고 싶은 그런 상황이고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선수가 이제 남들이 가지지 않는 그런 기술을 가지려고 혼자 많이 노력을 했다는 네. 거죠. 그러고 나서 그걸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금메달을 땄습니다. 즉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이 시장에서 이 주식이 여기서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이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 여기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고요. 반대로 여기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고 네. 이 구간마다 다 다르거든요. 내가 어떤 방법을 갖고 여기서 살아남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즉 남들보다 내가 훨씬 더 좋은 기술을 갖고 주식 투자도 분명히 기술입니다. 좋은 종목을 골라내야 되고 좋은 타이밍에 사야 되고 시장 분석을 잘 해야 되고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해야 되고 네. 이게 돼야지 우리가 이 선수처럼 금메달을 땄듯이 주식시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요번에 우리나라 올림픽 선수 출전하는 선수 인원이 실제 출전하는 선수만 245명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선수들 나름대로 전부 다 자기들의 기술이 있는 거죠. 그죠?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 그 분야에 대해서. 그래야지 우리가 출전을 할 수가 있고 뭔가 싸워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그걸 갖고 하느냐. 네. 뭐 무작정.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무작정 와서 뛰어드느냐. 그죠? 당연히 실패를 하겠죠. 맞습니다. 우리가 투자의 기준이 필요한 이유가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장기 월봉 이동평균선 월봉 지수 차트를 가져왔는데요. 네. 우리 이때가 이제 IMF 때였고요. 네. 지수가 277포인트. IMF 때. 네. 뭐 상당히 좀 이제 굉장히 안 좋았던 네. 그런 상황이었죠. 저조한 지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리먼 사태 때 네. 뭐도 있었고 요번에 이제 미국에서 신용등급 하향 조정하면서 네. 여기도 있었고 지금 이제 그리스 문제 때문에 밀리는 상황이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식 투자는 이렇게 주식 시장에 있다 보면 IMF도 분명히 겪을 수가 있고요. 네. 이런 호황기도 겪을 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뭐 10배 이상씩 올라가는 네. 그런 상황을 겪을 수도 있고 반대로 반토막 나는 반토막이 깡통 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런 상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의 기준을 잘 세운다면 이런 상황에서 분명히 살아남을 거고요. 살아남고 있다면 항상 돈을 벌고 있을 겁니다. 왜?
내가 안 좋은 상황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좋은 상황이 또 그 다음에는 안 좋은 상황이 있더라도 그 다음에 좋은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결국에는 이 상황을 버티게 되면 좋은 상황을 맞이해서 돈을 막 벌고 있습니다. 근데 안 좋을 때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투자의 기준이 없이 내가 우리 주식시장에는 이제 손절매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손절매 만약에 이제 내가 사서 아니다 싶으면 손절매를 하고 다시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없이 만약에 뛰어들었다. 그렇게 되면은 올림픽에 나갈 수는 없겠죠. 그죠? 네. 올림픽에 나갈 수도 없고 뭐 이 시장을 계속 누릴 수도 없습니다. 너무 또 시장의 분위기만 따라가는 것도 네. 굉장히 위험한 투자. 맞습니다. 그렇죠. 그게 아주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게 우리가 내동매매라고 해서 시장이 좋으면 우리 증권사 객장에 증권사 이제 가면은 옛날에는 이제 객장이라고 그래서 네. 전광판이 있고 그다음에 의자 있고 네, 맞아요. 예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아줌마들 이제 많이 아줌마들 많이 오시고 그 전광판만 쳐다보고 있죠. 맞습니다. 하루 종일. 예. 애기 업고 이렇게 오고 애기 울고 막 그렇게 서서 막 이렇게 시세 볼 때가 항상 네. 고점이었고요. 그리고 썰렁할 때가 거의 저점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거꾸로 하기가 상당히 힘든 거예요. 좋으면은 너도 나도 해가지고 새로운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돈이 몰리면서 어떻게 보면 꼭대기에 이런 꼭대기에 항상 사게 되고 네. 반대로 다 팔고 떠나면 지나고 나면 항상 여기가 바닥인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요번 방송을 통해서 이 강의를 통해서 여기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투자의 기준을 제가 세워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투자의 기준을 분명히 세워드릴 거니까 꼭 이 방송을 잘 보시고요. 네. 네. 보시면 9월 좋겠습니다. 26일까지 맞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이 정말 많이 모여 있는 그 투자자 그 사람들 중에서 내가 어떤 경쟁 능력을 갖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칼을 모든 사람들이랑 똑같은 방법으로 휘두를 필요는 없어요. 네. 그냥 상대를 이길 수만 있으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내가 작은 것만 얻을 정도의 칼을 휘둘러도 상관은 없어요. 네. 어느 정도 한 가지만 장점만 있으면 주식 투자는 돈을 법니다. 여러 가지 다 잘할 필요 없어요. 근데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너무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실수하는 네.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경쟁 능력, 투자의 기준을 세워야 된다. 즉 네. 투자의 기준을 세워야 되고요. 자, 그래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이런 투자의 기준이 왜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투자의 기준이 필요한 이유는 수익이죠. 예. 가장 그렇죠. 그죠? 뭐 깨지면 아니 좀 틀리면 어때요? 그 수익만 나면 되지. 뭐 계좌가 우선이다. 저는 항상 그걸 외치고 있습니다. 네. 내가 시황이 좀 틀리더라도 만약에 상황이 바뀌게 되면은 바로 좀 이제 바꾸고 다시 또 매수를 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요즘 같은 장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악재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확 밀리기도 하고 네. 올라가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지난 한 2주 전쯤만 해도 유럽발 문제가 되게 심각해가지고 지수가 네. 많이 밀렸어요. 네. 외국인도 저점을 팔고 아주- 맞습니다. 저점 깨지고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 저도 이제 주식을 좀 팔았거든요. 근데 팔고 밀렸는데 하루인가 이틀인가 있다가 외국인들이 주식을 확 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외국인들이 사면은 쫓아 산다고 그랬거든요. 다시 네. 제 회원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산다고 그랬는데 딱 올라가니까 이때 판 가격보다는 약간 위인데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은 손이 안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 원에 팔았는데 네. 가격이 1,300원, 1,500원 됐다. 그럼 한 3, 4% 정도 올랐는데 이게 손이 안 나가는 겁니다. 왜? 10,000원짜리를 받거든요. 네. 근데 그 종목들이 지금 12,000원, 13,000원 가 있으니까 그때라도 전략을 바꾼 게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항상 수익이 우선입니다. 내가 뭐 체면이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계좌가 잘 되면 되고 그리고 상황이 바뀌었을 때는 분명히 내가 상황을 바꿔서 잘 판단을 해서 대응을 전략을 또 세우고 해야 되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요즘에 제가 전화를 이렇게 지인들한테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장기적으로 묻어둘 수 있는 종목 없냐고 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 투자는 길게 보면 볼수록 좋은 종목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혹시 사놓을 수 있는 거 말씀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지금 장에서는 분명히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악재가 막 나올 수도 있고 호재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이 딱 바닥이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투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그래도 일단 목적은 수익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주식 투자의 기준이 필요한 이유는 시행착오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많이 하죠. 뭐 네. 꼭 주식 투자뿐만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도 시행착오를 고난과 하고, 역경의 그죠? 예. 연속이죠. 뭐 공부를 하다가도 시행착오를 하고 시험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네. 뭐 직장 시험에서도 떨어질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 시행착오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시행착오를 나는 한 번도 안 하고 착착착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렇지 못하죠. 그죠?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죠, 맞습니다. 네. 모든 투자자분들이 다 맞습니다. 이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시행착오를 분명히 피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기준이 필요한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이제 주식 투자를 그냥 아무것도 없이 뛰어들었다. 네. 그랬을 때 그분의 분명히 계좌 수익률은 이럴 겁니다. 마이너스. 뭐 운이 좋아서 이제 잠깐 올라올 수는 있어도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빠지기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금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회복 못하고 다시 또 밀리기 시작을 할 거고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사고 팔고 하다 보면 더 밀리고 이렇게 하면서 수익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닥이 나는. 그렇죠. 네. 시행착오를 이렇게 하는 거죠. 아무것도 내가 주식 투자에 대한 기준도 없이 손절매에 대한 기준도 없이 하게 되면 내 소중한 돈이 여기까지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물건 사러 가더라도 뭐 얼마 자꾸 깎으려고 하는데 주식 투자는 얼마나 큰 돈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마 작게 하더라도 그래도 큰 돈을 갖고 하는 건데 네. 이런 시행착오를 하게 되면은 분명히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업료 냈다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이거를 피할 수 있으려면 투자의 기준을 분명히 세워놓고 하면은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초보 투자자분들이라도 투자의 기준을 세워놓고 하게 되면 여기서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뭐 못해도 이 정도 내 계좌가 크게 깨지지는 않고 먹었다 깨졌다 먹었다 깨졌다 네. 뭐 이 정도는 처음에 되겠죠. 분명히 투자의 기준을 세워놓으면은 이 정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이렇게 매매했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경험을 쌓는 거예요. 주식 투자에. 주식 투자는 경험이 가장 우선입니다. 네. 제가 아까 전에 아까 지난주에 팔았다가 지지난주 팔았다가 다시 사는 것도 올해 1월 달이랑 똑같은 상황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네. 올해 1월 달에도 외국인들이 3천억 이상 사자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부터 쉬지 않고 200포인트 넘게 올랐거든요. 네. 그 전에도 아주 많이 흔들렸습니다. 외국인들이 사자 팔자 해가지고 많이 흔들렸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오는 상황이 나왔고 요번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즉 내가 계좌가 당장 급하게 안 올라가더라도 큰 시행착오를 피할 수는 있고 내가 경험을 쌓으면서 결과적으로 내가 경험이 쌓아서 투자의 기준이 제대로 세워지게 되면 나중에 계좌 수익률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네. 상승하겠죠. 그렇죠. 어느 정도 이익이 났다가 깨지더라도 원금까지는 안 오고 좀 남고 그 다음에 또 올라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즉 주식 투자는 투자의 기준이 필요한 거는 내가 시행착오를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즉 처음 투자하시는데 주변에서 누가 무슨 좋은 종목인데 너 한번 사봐라. 뭐 아주 친한 친구인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아주 위험한 그죠? 사례죠. 친구분들 아니면은 뭐 친척 아니면은 뭐 가까운 지인을 통해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제가 아는 경우에는 아파트 앞집 엄마가 얘기를 해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빠지고 나니까 서로 이제 못 보는 거죠, 얼굴을. 그 친하던 엄마가, 그죠? 네. 내가 투자의 기준을 갖고 있으면 그런 내용을 듣더라도 내 방식으로 해석이 돼서 정말로 괜찮다 그러면 한번 사보고 손절 놓고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렇지 않고 이게 내용이 안 좋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그러고 안 사면 네.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시행착오, 이런 시행착오를 피할 수 없는 거 이게 인생이나 주식 투자나 똑같다. 즉 이거를 피하려면
어느 정도 우리 시행착오를 크지 않게 하려면 나만의 우리가 투자 전략을 투자 기준을 세워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투자는 운이 아니죠. 예. 주식 투자는 전부 다 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노력 아닌가요? 맞습니다. 주식 투자는 노력입니다. 네. 이거를 부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주식 투자가 무슨 노력이에요, 운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네. 저도 과거에는 가끔가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어떤 매일매일 대응 방법을 생각을 해놓고 그 다음 장을 들어가게 되면은 그래도 생각 안 하고 들어간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항상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 제가 요즘에 매일 저녁 10시부터 해가지고 인터넷 무료 방송을 하고 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벌써 이제 거의 한 달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네. 그 시간을 통해서 매일 저녁 지금 아까 우리 시황 얘기 나왔던 네. 그 내용을 이제 회원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내가 어떻게 대응하겠다 이런 거를 이제 점검을 한단 말이에요. 매일 저녁 막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 아침 일어나서부터 저녁 밤 11시에 끝나는데 그때까지 계속 주식만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준비를 하니까 그래도 시장 상황이 어려웠더라도 잘 따라가고 이렇게 대응이 되는데 단지 그냥 운에 맡겨서 투자는 운이지 뭐 그러고 사놓고 올라가겠지 뭐 이렇게 하는 거하고 내가 매일 저녁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하는 거하고 당연히 결과는 다르겠죠. 그럼요. 그죠? 그리고 운으로 이렇게 해서 벌게 되면은 혹시 운으로 해서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연속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시행착오 할 때 처음에 잠깐 먹었었잖아요. 이게 운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그만큼 이렇게 더 되는 거예요. 빠르게 없어지는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네. 이게 운이에요. 투자는 분명히 운이 아닙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투자의 기준을 분명히 세워놓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네. 자, 그리고 예측보다는 대응이기 때문에 투자의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왜 우리가 그런 거 있죠. 미국에서 루비니 교수라는 사람이 네.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지수가 뭐 이제 많이 빠질 거다, 폭락할 거다 예측을 해가지고 상당히 그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확 빠지니까 그 사람이 되게 유명해지면서 네. 이 사람 말이라면 이제 다 사람들이 듣게 됐거든요. 근데 2008년도 이렇게 빠지고 나서 그러고 나서 2009년도부터 해가지고 2010년도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이 중간에도 빠진다고 얘기하고 또 중간에도 여기서도 또 빠진다고 얘기하고 네. 계속 빠진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측이 잘못됐네요. 그렇죠. 예측이 한 번은 맞고 한 번은 틀린 거죠. 네. 주식은 예측보다는 대응입니다. 예측을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예측을 잘해서 뭐 요번에 얼마 간다 아니면 얼마 빠진다 이거보다도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변하겠다 이런 거를 머릿속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한번 이렇게 예측을 해가지고 잘 맞잖아요. 네. 그러면은 자만하게 됩니다. 그렇죠. 나만의 예측을 또 믿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나도 또 나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빠지면은 이제 잘했다 그러는데 올라와서 이제 요번에 또 그때처럼 빠질 거다 했는데 또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벌었던 거를 한 번에 다 털어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 투자는 예측보다는 분명히 대응이에요. 네. 그래서 투자의 기준이 필요한 거고 제가 투자의 기준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 대응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저쪽에 칼을 휘둘렀을 때 내가 맞고 휘둘릴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걸 우리가 생존 능력이라고 그러고 예측보다는 대응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주식 투자는 분명히 이게 필요합니다. 이 예측과 대응이 네. 관련이 있네요. 그러니까 예측을 해서 대응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뭐냐면 예측을 하고 만약에 올라갈 거로 예측을 했으면 주식을 삽니다. 매수.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올라가든지 내리가든지. 네. 이 결과에 따라서 올라가면은 내가 이제 얼마까지 목표했으면 거기까지 대응을 하는 거예요. 보유를 하는 대응을 하는 거고 네. 밀리게 되면 뭐 얼마 선에서는 손절매한다는 그런 대응을 하는 겁니다. 네. 즉 예측은 필요하지만 그 다음 나오는 요 결과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요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분명히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안 되면 네. 제대로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수익을 분명히 낼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간이 이제 별로 없죠. 자, 그렇네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많은데 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빨리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주식 투자 제가 여기다 시작하다라고 썼습니다. 투자의 기준을 세워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시작을 해야지 투자의 기준을 세우죠. 네. 우리가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첫 번째, 주식 투자는 의지가 필요하다. 아까처럼 운이 아니라 내가 뭔가 수익을 내겠다. 그리고 여기를 통해서 뭔가 배워가지고 수익을 내겠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내가 만약에 손실이 났다 그러면 이 손실을 복구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런 거 없이 내가 만약에 손실이 났을 때, 이제 너무 아까 그 시행착오 보여드렸듯이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거나 아니면은 뭐 처음부터 투자를 하는데 그냥 사놓고 방치를 하거나 그래서는 우리가 주식 투자는 투자의 기준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분명 내가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시작을 하려면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대박보다는 꾸준한 수익을 누려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구체적인 나는 어떤 수익률을 좀 원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내가 투자의 기준을 세운다면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서 하나씩 이뤄나가면서 내가 내공이 쌓이고 내 칼을 휘둘러더라도 잘 휘두르고 상대편을 잘 찌를 수 있고 막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지가 있으면 노력을 해야지. 의지만 있는데 노력을 안 해. 그러면 결과는 분명히 좋지는 않죠. 가장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노력이.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뭐 하고 싶은데 운동을 안 해. 네. 제가 노력은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틀 전부터. 정말요? 예. 근데 생각은 했습니다. 이제. 네. 그리고 이제 노력도 할 겁니다. 네. 아직 시작은 안 하셨다는. 예. 네. 아니 식사는 이제 조절을 했습니다. 네. 어저께부터 해가지고 오늘도 이제 할 건데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표를 정했으면은 그거에 맞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투자의 기준을 세우는 거에 대해서 이제 네 가지 이제 앞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이제 첫 번째 종목 선정. 우리가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할 거냐.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좀 부실한 종목들 그리고 회사가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은 매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하고 내려가는 종목들하고 이거의 차이점은 회사가 돈을 잘 버느냐 네. 못 버느냐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주변에 뭐 친구들도 있죠. 친구들도 돈 잘 벌고 막 그러면 주가 올라갑니다. 네. 그죠? 뭐 주가 올라가죠. 그리고 돈을 못 벌게 되면은 밀립니다. 회사는 똑같아요. 내가 살려고 하는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잘 버는데 이 사업이 조만간 망할 것 같아. 네. 그러면은 벌써 당장은 돈을 벌고 있지만 주가가 미리 이렇게 빠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기업이 당장은 돈을 못 벌더라도 내가 앞으로 사업이 괜찮다. 그리고 돈을 벌 것 같아. 그러면 주가는 벌써 미리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렇듯 주식은 이 회사가 돈을 잘 버느냐 못 버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돈 잘 버는 회사한테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면은 손실은 안 보고 네. 이런 상황이 일단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이런 종목 선정 제가 앞으로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하는 게 좋고 어떻게 하는 게 나은 건지 다음 시간부터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매매 타이밍입니다. 같은 종목인데 네. 누구는 손실을 보고 누구는 이익을 보고 이런 네.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식이 막 이렇게 옆으로 행보하다 이렇게 올라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쳤다 싶었을 때 누구는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파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네. 누구는 초기에 못 사고 여기서 샀다가 요게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더 기다리는 예. 거죠. 네. 그러다가 여기 빠지면은 손실을 보고 네. 결과적으로는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매매 타이밍의 중요성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좋은 종목이에요. 회사가 돈을 잘 벌어요. 잘 버는 종목인데도 주가는 이렇게 등락이 항상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수익을 내느냐 못 내느냐 이게 결정이 나는 거고요. 이 부분 매매 타이밍에 대한 투자의 기준도 아주 중요합니다. 네. 즉 우리가 투자의 기준을 세울 때는 종목을 어떤 종목, 저는 이제 부실한 종목이라든가 이런 걸 잘 하지는 않고 네. 보통 이제 우량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매매를 하고 그다음에 가끔가다 이제 중소형주 매매를 하니까 그래도 그 중에서 돈 잘 버는 기업들 네. 그런 기업들은 결과적으로 위로 올라가니까 중간에 뭐 사서 물리더라도 또 올라가고 그래서 종목 선정, 매매 타임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즉 내가 투자의 기준을 세우려고 지금부터 시작을 했다. 그렇게 되면 먼저 종목 선정을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리고 매매 타이밍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이거에 대한 이제 방법은 예를 들어서 아까 양학선 선수가 금메달을 따듯이 자기만의 이제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시장에 알려진 종목 선정 방법, 매매 타이밍 이런 게 뭐 많이 있습니다. 뭐 서점이나 이런 데 가면 그 책을 보거나 이럴 때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걸로 관련해서 공부를 하셔도 되고 저는 또 저 나름대로 매매 타이밍에 관련된 내용, 종목 선정에 대한 내용,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그런 기법을 가지고 있겠죠?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네. 그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네. 예. 꼭 보셔야겠죠? 아, 그럼요. 예. 자, 세 번째로는 이제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밀릴 때 팔았는데, 돌아서 올라갈 때, 이때 다시 사야 되는데 내가 못 산다든가, 네. 내가 심리적으로 이 컨트롤을 하기가 되게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주식을 팔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았는데 더 올라갈 때 이때 내 심정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밀렸는데 여기서 팔았는데 더 밀렸을 때 내 심정 예를 들어서 여기는 기분 무지 나쁘고요 여기는 손실 보고 팔았는데도 기분이 좋고 이런 경우가 이게 주식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그 망감의 그 심리가 교체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죠. 막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약간 기분 나쁘거나 손실 보거나 그러면 자기 감정 주체 못하고 얼굴에 드러나는 분들, 네. 그 기분 안 좋은 표현이 되는 분들, 그런 분들 특히 이제 마인드 컨트롤이 되게 중요합니다. 밖으로 표현하는 거 뭐 그런 건 상관이 없지만 내가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제약을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투자의 기준을 세웠으면 그거를 따라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매매 타이밍을 갖고 좀 전처럼 매매 타이밍을 갖고 종목 선정을 갖고 매매를 했으면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따라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이 방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 방법만 배웠을 경우에는 내가 심리적으로 너무 위축되는 겁니다. 네. 아주 힘들어져요. 뭐냐면 팔고 나서 힘들어지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맞습니다. 그것도 맞고요. 결과적으로는 계좌가 중요한 겁니다. 계좌. 내 계좌만 안 깨지면은 네. 약간 좀 무시당해도 상관없고 뭐 좀 상관없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먹어요. 근데 계좌는 남아 있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완전히 비굴하게 뭐 이렇게 투자를 하라 이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상황은 누구나 다 시행착오를 하니까 누구나 다 이런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을 다 겪는데 이거를 이겨낸 사람, 즉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계좌를 중시해서 매매한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돈을 벌고 있고요. 네. 내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안 사. 막 올라가는데 끝까지 안 사. 이런 사람들은 내가 심리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지만 계좌는 이익이 안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네. 예를 들어 좋은 종목이라고 샀는데 밀린단 말이에요. 나는 이 종목은 절대 손절매 안 해. 하고 기다리고. 만약에 처음에 5% 빠졌을 때는 그래 나는 이 종목 좋으니까 기다려. 10% 빠져도 그 정도는 기다려. 근데 만약에 15% 20% 빠지잖아요. 그럼 이제 얼굴색이 분명히 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투자할 때 이제 위축돼요.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빠지잖아요. 그러면 겁이 납니다. 네. 겁이 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 아주 많을 거예요. 저 또한 이런 경험 정말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내 계좌가 가장 중요한 거고 내 계좌, 내 투자 기법에 맞는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시황 부분인데요. 우리가 요번에 이제 아까 외국인들이
이거 매수해서 올라왔을 때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바로 마인드를 바꿔가지고 딱 사야 된다.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따라 하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의 예지만 이런 시황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사면은 연속성이 좀 생길 수 있으니까 같이 나도 사야 된다. 아니면 요번에 글로벌 시장이 많이 올랐는데 글로벌 시장이 꺾일 것 같으니까 꺾이면 우리 시장도 꺾일 것 같으니까 나도 한번 팔아본다든가, 아니면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겠다, 이런 전략, 이런 시황 관련해서도 내가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즉 시황과 관련된 기준이 있어야지 종목별로 투자 전략이 생기는 거고요. 종목별로 투자 전략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액션이 나와서 내 계좌가 지켜지는 겁니다. 이런 이제 단계별로 이런 상황이 돼야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지. 이런 부분도 없이, 즉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 투자라는 게 투자의 기준, 즉 생존 능력이 있어야지 제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종목 선정이라든가 매매 타이밍이라든가 마인드 컨트롤이라든가 시황이라든가 이런 내용도 없이, 이런 내용도 없이 그냥 뛰어들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누가 옆집에서 얘기를 해줘가지고 샀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시행착오를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사자마자 한 번도 손도 못 대고 차라리 그걸 뭘 사 먹을 걸, 그런 생각이 분명 나중에 들 정도로 네. 분명히 그런단 말이에요. 차라리 뭐 사 먹을 걸.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기준을 꼭 세워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네.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제 다음 주는 쉬는 주간이 있고 다다음 주에 제가 이 투자의 기준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 강의를 이어갈 테니까요. 네.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성대 전문가님의 투자의 기준을 세우다 한밤의 멘토 제2탄 그 주제로 들어봤고요. 시행착오는 겪을 수 있지만 나만의 투자 기준을 세우면 손실을 줄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성대 전문가님 강의 잘 들어봤고요. 저는 잠시 후에 시청자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